직업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 바로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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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이크가 안 나는데? 네네. 네, 일단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직업반은 사실 저희가 정원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기서 모시고요. 이따가 2시에 또 초중고 직업 설명회가 있어요. 입학 설명회가. 그래서 그때는 한 70분 정도 오셔가지고 옆에 교회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자리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제가 엑기스로만 짧게 하고요. 다양한 질문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자녀의 어떤 진로나 저희는 어쨌든 직업반은 진로 직업 컨설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소통에 대한 시간들도 많이 없으셨을 거고 또 이런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의리나투자 자녀를 키우는 성인기나 그다음에 청년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뭐 그동안 배출한 학교 졸업시킨 학생들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향후 이제 경계선 청년 성인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궁금하신 점들 많이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루다학교 직업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루다 직업반의 운영 목적과 비전은 경계선 지능인과 느리나투자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에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성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의존을 줄이고 이들의 잠재력을 살려 건강한 사회 참여를 이룹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사회에 그러니까 고등과정이죠. 고등과정을 딱 졸업하고 나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두려움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울 필요 없는 것에도 굉장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태산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본인의 이해와 자존감 회복을 학교에서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요. 이게 또 같은 동료들 있잖아요. 같은 학우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자기 이해를 좀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거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거죠. 요 정도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람들을 좋아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근데 계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요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근데 이런 수준들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과연 매칭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주고요. 그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강점도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 본인이 강점들을 더 많이 상실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학교에서 그냥 어렸을 때도 다 잘해 이게 아니라 너는 선생님 봤을 때 서비스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고 컴퓨터 능력이 좋아서
요러 분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강점들을 또 그 안에서 찾아주고 하면서 자존감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짧은 시간에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저희가 청년반을 운영하면서 청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도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정말 고등학교 학년기랑은 달라요. 생각하는 태도도 다르고 또 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혼자 다니면서 느껴지는 감정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자존감 회복이나 자아 실현에 대한 객관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또 학년기보다는 좀 빨리 그 형성되는 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열심히 듣고 그걸 생활에 접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모든 생활에서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바깥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그 시간대마다 중간자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은 학생이 스스로 아니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부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역량 강화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보다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 그거보다는 너는 이러이러한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게 낫지 않을까? 약간 방향 제시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립 역량, 직업 능력 향상. 이런 마인드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바깥에서 또 기능적인 일이 전혀 어렵거나 아니면 또 그 외에 또 사회적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면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약속을 잘 지킨다거나 아니면 도덕성이 좀 투철하다든가 이런 역량들을 또 갖춰줘야 본인의 마인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수업시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이고 있습니다. 포용적 사회참여 기반 조성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학교 내에서 이렇게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아이가 잘 형성이 돼서 밖에 나갔는데 바깥에는 또 다른 사회고 바깥에서 완전히 또 고립이 돼버리면 없잖아. 여기서의 어떤 에너지를 바깥에서 똑같이 뿜어내면서 사회와 잘 결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한테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의 역할은 학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의 활동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서의 활동이 그냥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체험하거나 물건 팔거나 그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관들과 사회적 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같이 참여하는 일들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다양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느린학사 청년들이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존재임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경계선 지능의 이슈는 커지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뭐 조금만 그래도 제 경지 같아 뭐 이게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또 사회 문화가 이상하게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사회와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좀 이렇게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저희 학교의 목적과 비전입니다. 네, 이루다 직업반은요,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3년제 진로직업 교육 컨설팅 기관으로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정하고 3과 1의 기본을 배우는 준비 학교입니다. 직업반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양교육을 통한 긍정적 자아 성찰, 사회적 자립생활 능력 향상, 개별 맞춤형 진로직업 능력 함량, 지역사회 문화적 소통입니다. 진로직업 능력 함량에서 개별 맞춤형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거든요. 저희 학생들, 저희 학교도 그 철학은 각각 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고 개인의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청년들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또 진로직업 능력 함량을 개별적으로 맞출 수 있게 또 목표를 세워주는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공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청년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생활 중심의 교과와 현장 체험 위주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리과 취업을 준비하고 개인의 수준의 적성에 따라 실습 진로 탐색 사회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교가 그 대학 시설이랑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 소재지에서 뭔가를 실습을 하는 구조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또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전공과 아시죠? 예, 특수학교 고등과정 졸업한 다음에 전공과라고 이제 특수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공과나 아니면 일반 대학 어떤 전문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습실들이 꽤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사실 대학에도 실습실은 준비가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실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희 느린 학습자들의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성이 그 매뉴얼대로 한 곳에서 매뉴얼대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부분이 똑같은 매뉴얼이 아닌 장소나 똑같은 매뉴얼이 아닌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또 적응하는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대처 능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연계적인 사고가 좀 부족해서 되게 당황해하고 또다시 배우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학습하는 것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래 현장에서 이것들을 배우자. 그 대신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특수교육 대상자랑 또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랑 또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일거리를 국가에서 제공해 주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저희가 시즌을 통해서도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장애고용공단에서 하고 있는 직업군이랑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비장애도 직업군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하지만 이제 장애 고용 쪽은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이에 어떤 부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애가 있는 친구는 장애 등급을 받은 복지카드가 아닌 중증장애 친구들은 경계선 지능의 어떤 그 지능 있잖아요. 75에서 85 사이의 친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는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교과 과정이 달라지고 이 친구들이 본인의 역량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뭐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리스타나 제과 대표는 기본이지만 그 외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많고요. 이거를 토대로 밖에 나가서 또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1년에는 훈련 과정이라 대부분의 어떤 마인드맵, 수양 과정, 그 다음에 기초, 뭐 계속 3년 동안 해야 될 거는 오랜 기간 기능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바리스타 3년 되면 자격증은 다 따면서 좀 저희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거를 판매까지 가거든요. 내지는 이제 여기 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연구 개발까지 가요. 학생들이 요번에는 장미 컨셉으로 장미 차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시음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가서 행사 때 또 그거를 같이 판매를 하거나 교육자로서 또 그 커피 그거를 커피를 그 핸드드립이죠. 핸드드립 과정을 또 가르쳐주는 교육자의 수의 역할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이제 어쨌든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마인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1년 과정에서는 하고 있고요. 기술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봐요. 다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학의 전공과 있잖아요. 그럼 사회복지과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체육학과가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을 갔을 때는 요즘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졸업하고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전공을 한다는 거는 직업과 연계돼서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그 전공을 공부했을 때 취업이 되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과를 가면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의 현장 업무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을 도와주는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이 학생이 대학에 갔을 경우 정말 대학의 그 전공 3년, 2년, 4년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를 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과를 갔을 때 거기에 학과장이나 교수진을 만나서 이 학생을 꼭 필히 대학은 취업이 목적인 학교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일단 고등과정도 허덕이면서 졸업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내 꿈은 뭐야 해서 바로 취업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 게 내가 자존감 높고 내가 스스로 어떤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교사들이 조금 컨설팅을 해주세요. 많이 부모님과 이 친구 이번에 나가서 뭘 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촬영을 잘하고 이 사회도 잘 보고 인터뷰도 잘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직업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굳이 뭐 방송 기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잘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런 걸 잘하는 반면 저희가 제빵을 하는데 또 이 친구는 똥손인 거예요. 제빵에서 막 빵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취업을 시키면 이 친구는 거기서 역량 강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느린 학습자의 특성이에요. 다른 어떤 뭐 느린 학습자 뭐 비장애도 그런 친구들이 많죠. 일 능력 좋은데 공부 능력은 없는 친구가 있고 또 공부가 특화돼 있어서 막 석박사까지 따는데 또 일 시켜보면 허당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정에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이 친구의 강점을 잘 찾아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직업도 최대한 이 친구가 잘하고 거기 가서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컨설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적인 수업도 하지만 또 자격증을 따야 될 거는 자격증 목표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펙이고 어디 나가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년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3년 과정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이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훈련하는 실무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 장애 복지 카드가 없으신 저 혹시 청년 친구들 있으실까요? 손 들어보시면 두 분, 네, 세 분, 네 분.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는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는 사례는 없어요. 없고 있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고 저희도 취업을 다 했다가 온 경계선 친구들이 직업반을 다녀요. 이 친구들이 왜 다니냐면 대부분 취업을 뭐 알바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그 저기 동물병원 있잖아요. 동물병원 앞에 이렇게 애견학과를 나와서 그 동물병원에서 앞에서 사무 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준 친구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업무 능력에 대한 좀 부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계면이더라고요. 그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계속 원활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는 수도 있고 안 받는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직장 생활에서 부모님들도 일도 중요하지만 직장 그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못 다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그 실무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복지카드 소유한 경계선 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많고요. 이거는 뭐 부모님이 택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택하지 못할 수도 있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의 솔루션은 복지카드를 소유한 경계선 지는 청년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장애고용공단 쪽에 취업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대학도 비장애 일반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본인의 기량을 키우고 사회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사회성을 키우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선택하는 거는 본인과 부모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의 범위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나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비장애 쪽으로 가서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로서는 비장애와 경쟁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여기서 취업을 하는 컨설 기간인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취업 사례를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아마 전국 최초일 거예요. 했는데 그게 쭉 연결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이쪽에서 뭐 알고 있는 장애고용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MOU나 협력을 통해서 많이 알려서 이제 보내서 한번 비장애 일반직으로 좀 고용을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라고 많이 협력을 해서 이제 고용이 된 상태고 그 외에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지금 뭐 다행히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게 경기도 청년에 대한 그 작년까지만 해도 훈련만 했었어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일이라 계속 그 직업 훈련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담당했던 기관의 어떤 담당자라든가 실무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죠. 항의보다는 이거 이렇게 해서 훈련만 하면 뭐하냐. 평생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면 취업을 해야지. 그럼 경계선지는 청년들을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올해 조금 발전이 된 게 그래도 약간의 실무 급여를 받으면서 그죠 뭐 경기도청이라든가 지자체가 이제 연결된 기관에 하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기사에 나왔다시피 자체적으로 창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뭐 청년 밥상이라는 밥집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도 청년들이 꾸려나가는 그런 창업 유지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시도를 지금 하고 이게 이제 내후년은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날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경기도는 지금 청년 직업 쪽으로 지금 갔어요. 작년 전부터만 해도 계속 학교 쪽으로 늘었거든요. 경계단 학생들. 근데 제일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 학교 끝나면 경계단 청년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은둔형 외톨이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청년 쪽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 때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3학년 때부터 실무를 보내요. 근데 학교 생활은 해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근데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학교 생활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요. 이게 아이들의 속도나 부모님들의 또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내신은 또 1년을 더 다니고 싶다라는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셔서 어쨌든 저희는 3학년 때 최대한 학생한테 적합한 실무 기관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무를 직접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6시간이든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그 과정을 삼고 있는데요. 수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조율해서 개인적으로 조율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이제 실무 과정에서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는 저희 학교의 이 특색보다는 장점이 뭐냐면 그냥 실무 보내고 끝나지 않아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실습 일지라는 걸 다 써서 기관대 업체에 연계를 맺어서 잘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빨리 조기 퇴사를 하거나 빨리 끝난다고 그 이유가 계속 뭐가 문제인지를 중재해주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오로지 책임져야 되고 집에 와서 왜 저분이 저한테 대답을 안 해주고 저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대 업체와 연계를 해서 실무 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담당하는 팀장이라든가 계속 연계를 해요. 해서 저희 학교 이루다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지원해주면 되나요? 도와주면 되나요? 약간 수정하거나 바꿔야 될 태도는 뭔가요? 태도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와서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 다시 해서 다시 가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근데 확실히 개선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계속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히 뭔가 나에 대해서 지금 잘 그 일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걸 또 가가지고는 팀장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말 못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조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그 청년도 학생도 가서 내가 이 부분이 문제야구나 해서 그 부분을 바꿔서 학교에서 지도한 대로 바꿔서 하면 바로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걸 확인하면 계속 그게 쌓이거든요. 쌓여서 그런 방법들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죠. 직업반 교과 세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다 직업반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전공 실무, 진로 직업, 생활교과, 재량활동, 소양교과가 있고요. 이 교과 안에 교과목들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과 같은 경우는 직업일기, 사회기술훈련, 마음치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블로그 시간에 저희 느리학습자들이 그 연계적 사고, 그 다음에 대처 능력,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게 뭐냐면요, 그 관찰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은 내가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가을이 오면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뭐라도 하나 넣어야 돼요. 내가 담고 싶은 사진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요리를 했으면 요리 사진을 찍고 넣어서 그 부분에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 처음에는 오늘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맛있었다.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점점 한 줄씩 늘어나면서 자기 생각도 거기다가 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물론 컴퓨터 실력도 느는 것도 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재량 활동, 레저 활동, 성보건, 안전교육, 동아리, 문화체험. 이 동아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성보건, 안전교육은 되게 중요해서 저희는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모님들만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온라인 성범죄 되게 저희는 좀 부모님이 아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성인이 되면 핸드폰 부모님이 못 보잖아요. 그랬을 때 또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근데 이런 교육을 굉장히 뭐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다 오픈하다 보면 약간 마음치유처럼 선생님 저 사실 며칠 전에 그 SNS를 하는데 뭐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심각했던 아니면 사고가 날 뻔한 일도 또 그럴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업반이다 보니까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를 그냥 동아리대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연계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연계 사업을 하려면 지역 사업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학생들이 하기는 어렵고 교사들이 지역 사업을 따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지역 사업을 따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같이 모의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결과 보고 성과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또 지자체에서 또 관계자들이 오시고 지역사회 그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까 통합적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바리스타만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만 하고 사무처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 통합적으로 일 능력을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요 나이 때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실무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포장조립, 모바일 활용 기술, 인턴십 실습, 취업식 기술이 있습니다. 진로 직업, 취업 기술 같은 경우는 면접이나 아니면 면접 기술 내지는 어떤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처에서의 어떤 상황별 대처 능력, 그다음에 거기서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 쉽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 될 거는 면접 기술이에요. 면접 기술인데 이 면접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면접 이것도 이력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쓸 수 있고 또 면접을 했을 때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부터 외모,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습, 표정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해주는 환경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실감했어요. 우리 경계선 청년들이 의외로 자신의 표정 관리, 외모에 대한 부분,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고요. 그거를 또 옆에서 만들어주고자 하는 조력자도 많지 않더라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래야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들어가야. 아무리 이게 부모님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인지에 대한 연계예요.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좋아야 돼. 그런 게 잘 안 들어오죠. 거꾸로 저 정도 너의 어떤 얼굴형에는 머리를 한번 펌을 해봐 아니면 염색을 해봐 화장을 이렇게 해볼까 화장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봐 아니면 스타일 이렇게 해봐 했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꾸로 거울 보고 오늘은 또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이려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 대상자의 맞춤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진로 직업은 라이프 디자인, 업무 기술 기초, IT 컴퓨터 기술 기초 활용, AI 활용. AI 활용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도입이 되고
저희 AI가 너무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활용을 잘해야 돼서 이게 AI 활용 저희도 연수받고 알았는데 챗 GPT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또 다뤄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랑 경계선 청년 쪽에 AI 기술이 엄청 많이 지금 그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약자, 장애, 경계선 청년들을 위한 AI 기술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잘 활용하면 진짜 편리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에는 재테크, 자기관리, 지역사회 지원사업, 참여, 생활체육 이 부분이 저희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재테크 같은 경우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경제활동을 자기가 하고 경제 개념이 생겨야 되고 자기의 돈을 잘 적절하게 쓰고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특히 나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교과 과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교과서에 필요한 어떤 교재가 있고 거기에 매뉴얼대로 학습이 들어가야 그 기반을 가지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지원사업 참여는 아까 이 동아리랑 연계돼서 현재는 저희 정발산에 소재됐기 때문에 정발산 요 바로 앞이 다행히 정발산 행정복지센터 정발산 행정복지센터가 요 바로 앞에 있고요.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재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이 고양시에는 24살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서 하는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르신 그 효잔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담쓰담이라고 해서 거리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제 의류 이렇게 하는 장터도 있고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과 세부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직업반 교과 활동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큰 교과 영역에 좀 실질적으로 하는 수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직업반 1학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소근육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제과제빵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당장에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은 4시간 직업반, 그러니까 제과제빵 6시간이거든요. 근데 맨날 이제 다른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외부 저희가 연계한 카페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한 반은 납품을 하고 한 반은 저희 학교 90명 되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판매를 해요. 500원에. 그러면 그 판매를 각 층마다 이제 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빵이 너무 맛있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완판을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개수 대비 너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한 5분 만이면 다 팔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매나 포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업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랑 또 일과 연계돼서 더 맛있고 예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옥수수빵이다. 근데 옥수수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옥수수가 없는 거예요. 옥수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누가 만들었지 봤더니 그 학생이 저는 옥수수를 싫어해서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앉는 것도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또 판매로 넘어가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판매를 하는 거면 똑같이 정량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재밌으면서도 또 해결해야 될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특별 프로그래밍 활동을 보시면 저희가 그 지원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요, 그 단체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 이루다 청년은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다 청년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고요. 하나는 이루다 청년 모임 슬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저희 학교 직업반 학생들과 외부 청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단체고요. 이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성과 공유를 할 때 청년 모임은 청년이 대표해야 돼요. 이러다 청년 공동체는 교사가 대표해도 되지만 여기는 다 청년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성과 공유에도 다 청년들이 해야 돼요. 저희 학교 학생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고양시에서 나가서 그 성과 공유회를 했고 작년 2년생이 성과 공유회를 해서 그게 또 고양시에서 1등을 해가지고 경기도청에 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사에도 많이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 학생들한테는 너무 자존감이 아니라 진짜 잘한 거잖아요. 다 비장의 청년들인데 거기다가 또 청년 공동체는 그 전년도에 주민자치회 경기도 청까지가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저희도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맞춤형 솔루션, 맞춤형 어떤 그 마음가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뭐 잘할 수 있구나 이거보다는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곳에 가면 다른 청년들도 다 다른 청년이죠. 그랬을 때 전혀 뭐 이렇게 튄다거나 뭐 부정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도 함께 호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과제빵 마켓 운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외부 카페에서 할 때는 학생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하고 그거에 대한 또 수익금은 아이들이 겨울 여행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취업기간 직무 실습.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컨설을 하면서 취업기관과의 연계도 많이 맺고 저희가 또 취업처에 대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많이 가져야 아이들이 적절한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 취업처가 학교마다 다르듯이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진
교육하는 곳마다 다르고 치료 기관마다 다르듯이 취업 기관은 더 다양해요. 더 달라요. 어떤 취업 기관은 컴퓨터를 하는 취업 기관, 어떤 기관은 뭐 다른 의료 쪽을 하는 기관 이렇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환경도 다르고 직무도 당연히 다르고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 여러 가지 제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또 학생들을 취업을 잘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또 같이 견학하면서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여기가 맞는데 부모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해야 그 다음에 취업한 이후에 또 다른 취업처도 부모님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연계 사업 성과로는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매년 이루다 직업한 청년들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협력해요. 사업을 일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을 배워갑니다. 그 펀딩이라는 거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옆에 제가 제빵 실습실과 바리스타 실습실이 있어요. 옆 건물에. 근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 해피빈 아시죠? 혹시 거기서 이제 펀딩을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품 개발을 해야지 펀딩에 그 당첨이 되거든요.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거에 대한 실무 과정을 실습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판매니까 온라인 직접 판매니까 대충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말씀드린 요거는 매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능이 청년 일 역량 강화를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걸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서 여기 역량 강화했던 친구도 아까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지금 왔는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따서 이게 지금 경계선 진흥인들도 문화예술 쪽에 또 이제 이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장애 문화예술법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 엄청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느린학습자들도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직업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셔서 이 부분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막 뭐라 그럴까 현장에서 잘 살아내고 어떤 기능이 특화되고 훈련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법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쪽에 좀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발굴. 근데 이걸로 직업으로 보낸 이거보다도 이 친구들이 이거를 향유하면서 본인의 재능 개발을 하면서 얻어지는 플러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음악과 미술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감정이나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랑 똑같이 이건 치유의 목적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뭐 다양한 공연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본인이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술 작품을 출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품을 하면 수상을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사회적 어떤 협력 아니면 본인이 이제 투입돼서 뭔가를 이뤄내는 성과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이번에 첫 번째 하는 1일 진흥 사업에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굿즈를 또 제작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요 사업이 다음 주 6일 날 저기 아지트 처음이라는 카페인데 거기가 서구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그 1층과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요 사업 성과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 되시면 오시면 이 친구들이 만든 AI로 만든 달력도 드리나요? 사시나요? 사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수 있고 또 작품 전체에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답례품으로 오늘 답례품을 주신데 안 사셔도 되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년 지인들한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원 사업 요번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어떤 거를 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계속 프롬프트라는 거를 작동시켜서 계속 그림을 수정하고 올리고 해서 최종 작품이라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직업반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지 이제 또 궁금하시기도 하고 걱정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계선 지능인데 복지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장애인 고용 취업 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 고용이 사실 이 경계선 지능 친구 지능인들은 전혀 생소한 분야라 접근을 안 하셨겠지만 저희는 또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관이라 이쪽이 예전부터 계속 법으로 제정돼서 발전이 되는 곳이라 비교하자면 여기도 앞으로 좋아져야 될 거는 많지만 상당히 지금 잘 자리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장애 그 직업인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많이 원하는데 일할 장애인이 없는 형편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쪽에서는 경계선 복지카드 있는 경계선 아니면 복지카드 없어도 경계선 지능인을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기관의 연계나 상호 뭐 이게 있어야 될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불협화음이 좀 있는 상황이라 장애 고용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실상은 되게 필요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장애 고용 쪽에서 직업군이 있거든요. 8시간 근무, 6시간 근무, 4시간 근무짜리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도 있고 사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이 가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도 그렇지만 능력이 다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8시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거 원치 않은 부모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 경계선생님들 여기 가서 일하면 딱인데 업무도 딱인데 왜냐하면 뭐 약간의 컴퓨터 뭐 엑셀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도 정리해야 되고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의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취업을 8시간 정도짜로 저희는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서도 복지카드 있으면 완전 뭐 너무 저기를 하죠. 그리고 대학 진학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안 가고 나 돈 벌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좀 소위 휘둘리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누가 또 막 졸업생 중에 바로 취업한 애들이 뭐 급여 받고 막 애들 사주고 이러면 나 돈 벌 거야 이러거든요. 그럼 돈을 또 조금 벌면 또 다 사회인 자기는 다 잘하면서 막 집도 나가려고 그래요. 혼자 살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겠다고 했다가 이게 또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요번에 국회에 같이 간 당사자가 있어요. 경계 청년이. 지능지수가 71인데 그 친구가 뭐 자격증 16개를 따고 사회 준비를 엄청 하는데 겁이 나는 사회를 못 진출한. 근데 사회 진출했다가 다시 뭐 컴퓨터 강사를 뭐 가고 했다가 다시 온 그런 친구인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두려운 거였죠. 내가 이걸 그래서 열심히 준비만 한 거예요. 이런 친구 꽤 많아요. 내가 사회에 나갈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고 너무 성실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국회에 갔어요. 국회에 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그 여러 기관장들이 막 이런 이슈를 얘기하고 하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자기 고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 되게 이제 그러니까 현실을 좀 객관화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을 보니까 갑자기 오는 길에 선생님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도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마다 뭐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 공부는 때가 있잖아요. 30살 때 해도 되고 40살 때 해도 되기 때문에
때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공부를 깊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대학 진학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환경에서 또 많은 생각의 문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 취업 및 창업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창업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 던지는 청년 둘인데 한 친구는 복지카드가 없고 한 친구는 있어요. 근데 둘 다 경계선인데 둘이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한 친구는 빵을 팔고 한 친구는 커피를 해요. 같이 겸업을. 그러니까 그거 샵인샵 맞아요. 그래서 여섯 평? 굉장히 작아요. 여섯 평에 이쪽은 빵을. 근데 어머님이 빵을 또 판매하시는 분이라 다른 데서 또 저기 그거를 해요. 그 베이커리를 하셔요. 그럼 빵을 이제 딱 납품을 해서 여기다 딱 넣고 이 친구는 이제 커피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2년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하고 학교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직한 거는 두세 명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창업하기 전에는 꼭 외부 취업을 꼭 경험하고 창업을 하셔라. 지금 바로 창업했다가는 부모님 일밖에 안 된다. 네. 아이들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 경험하고 일경험해야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지. 아니면 뭐 이런 창업하는 어떤 기관들, 요번에 이제 청년밥상이라든가 어제 오픈했더라고요. 또 그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경계선 청년 그 창업 해가지고는 도서관이가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소속돼서 또 같이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왜냐하면 아까 그 직장 동료에 대한 구성원 관계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사례를 보시면 근데 그 다음 장도 있나요? 예, 뭐 2020년도에 저희가 그 학교 직업반을 이제 만들어서 4명 입학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5명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직업반을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날 계획이긴 한데 학교에 하여튼 그런 게 현재는 25명이 정원이고요. 다양한 곳에 취업을 했고 네. 요 강남대 음악학과나 뭐 나사렛대학교, 회장나대학교 이렇게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을 가서 취업도 같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강남대학교 일반 음악학과에 들어가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취업은 바로 음악 쪽에 장애인 장애 예술 쪽에 취업이 됐어요. 기업으로. 그래서 병원에 취업이 돼서 또 본인의 역량으로 거기는 공연하면서 취업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죠? 근무를 그 경력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은 또 계속 받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도 또 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공연하면서 또 거기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현명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계속 본인의 역량 키우는 거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시키되 본인의 직장 생활은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한 친구도 있고 한경대학교 이 친구는 여기 레저 스포츠 학과가 아니라 AI 컴퓨터 학과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AI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학과라서 말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AI 학과 컴퓨터 학교에 갔는데 거기 기숙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능지수가 89인가 90인가 그런데 약간 하여튼 요런 쪽을 잘해요. 수리 능력도 좋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어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AI 갔는데 그 한경대죠. 그때는 거기가 저기 국립대학이었는데 한경대랑 병합되면서 통합되면서 그리고 가는데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교수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3년제였는데 4년제로 다시 또 진급 시험을 봐서 4년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전화가 와요. 학교도 자주 와요. 애들 와서 급식도 같이 먹고 선생님한테 이제 자기 어떻게 사는지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다 땄거든요. 그거를 계속 따더라고요. 저 합격했다고 해서 너무 잘했다. 근데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공부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왜 공부만 해? 얘는 이제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자격증을 더 따야 취업이 된다고 형이 그래서 자격증을 더 따고 있다. 그래서 누구야 자격증만 딴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 지금 한번 장애고용 이런 쪽도 너는 충분히 공무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시도해 볼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서 나중에 또 일반적으로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게 너무 긴 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못 받으면 이 친구는 뭐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일자리 센터도 알려가지고 배움카드 뭐 이런 것도 다 했더니 그런 것들은 다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네, 청년 일자리 가서 어떤 부서에서 제가 뭘 하면 돼요? 그럼 너 그 실습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뭐지? 청년들은 수당이나 뭘 배우면 그래서 그것도 너가 받으면서 6개월 동안 체험 직업에 대한 것도 훈련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또 지금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2024년도에는 이렇게 또 고용이 됐고 2025년도에 아까 그 경계선지는 복지카드를 계속 이제 발급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안 된 친구가 있어리잖아요. 그 친구가 현재 3년 차가 됐는데 그 장애인 표준 작업자에 한 160명 정도 되는 약간 중소기업에 좀 탄탄한 장애인 표준 작업장에 일반적으로 고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도 행정적으로 장애 고용 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실버 쪽의 분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실버 분들이랑 또 잘 되고 제가 딱 느낀 거는 며칠 전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또 뭐 이렇게 특수학교 교장이랑 저랑 해서 이제 가서 뭐 얘기할 게 있어 갔는데 식사를 그 식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회사가. 그래서 제가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인데 식당에서 딱 먹고 있는데 그 두 친구가 밥 먹다 말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학교에서 3년 동안 3년은 아니죠.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성도 좋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표현력도 되게 표현력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을 정확도는 엄청난 친구라 5분을 10분마다 꺼내야 돼. 그러면 죽어도 10분마다 꺼내요. 근데 자기가 장갑이 없어도 손이 장갑을 안 낀 채로 10분마다 빼내는 거를 너무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성실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좋아졌는데 이 회사는 정말 사람을 되게 성장시키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게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일하고 또 거기 업체에서도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학교에 이제 후원도 할 때 직원들을 직접 후원하게 하고 그때도 왔는데도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오긴 와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오면 선생님들 너 돈 벌었잖아. 근데 바카스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야 이제 아는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딱 3년차 되는 애들이 딱 그런 태도들이 너무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생산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구나. 그럼 너무 지금 제가 놀랐어요. 그냥 모습만 봐도.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창업한 친구, 경계선 지는 친구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경계선
진흥으로 이제 입학을 할 때는 복지카드가 없어요. 어렸을 때 오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경계면 진흥인데 복지카드 왜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 구조나 졸업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길을 다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장애 쪽에 고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의 그래도 최대한의 그 가장 집중할 대상자는 복지카드가 없는 경계선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아직은 졸업자가 이번에 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을 그러니까 취업은 다 된 상태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취업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할 역할은 진로 직업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이 꾸려져서 팀장님이랑 함께 고양시 내지 서울시에 다양한 뭐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저희가 또 찾아가서 업체에 대한 견학이나 업체의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맞춤형 솔루션은 지역사회 산학협력, 교내 창업, 대학 진학, 개인 창업 컨설팅, 장애인 고용 취업, 일반 취업, 복지관 연계 취업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입학 안내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원서 접수는 저희 이메일로 받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로 원서 같은 경우는 나가시면 받으셔도 되지만 또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반 학생들은 초중고는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기를 쓰는데 직업반 학생은 워드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날 이제 면접 다 보고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자 선정해서 바로 연락드리고요. 등록 기간은 12월 7일에서 20일까지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개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써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이것으로 2026학년도 직업반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신